지금 EFS에 관한 걸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EFS 중에서 이제 열십자가 들어가는 거, 열십자를 십자를 부수라는 거, 이제 그런 문자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맞을 협자, 요게 뭐 협동조합이니 뭐 협조냐 때 이 협자를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협자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열십자가 부수라 그랬죠. 열십을 부수로 삼고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게 협자,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 세 개, 십nhập 자 세 개 합한 게 요게 협자예요. 그래서 요 협자에서 발음을 따왔기 때문에 형성 문자라고 이제 부른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합할 협자라 그래요. 힘을 세 개의 힘을 하나로 합했다. 요게 근데 십nhập 자가 요게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죠. 하나는 농기구다. 밭가는 농기구. 또 하나는 뭐냐면 팔뚝에 이제 근육이다. 이제 팔뚝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그 알통이라죠, 알통이죠. 그 모습을 그린 게 이 심력자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어떤 설이건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게 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구결자라는데 구결자가 이렇게 삐쳤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결자라는 건 뭐냐면은 한자에서 이제 어떤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거, 그걸 구결자라고 해요. 그 농사 지을 때도 어떤 힘을 이렇게 주어서 한 단락을 이루는 거, 그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일단락을 이룬다는 그런 면에서는 농기구나, 그다음에 팔뚝이나 이제 똑같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아무튼 갑골문의 문자에는 세계 농기구만이 그려졌으니 농기구를 들고서 여럿이 힘을 합쳐서 밭일을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를 든 게 아니라 세 사람이 같이 농기구를 들고서 한 대 힘을 합쳤다. 그래서 어, 셋이 하나로 힘을 하나로 맞이했다 해서 맞을 협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붙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거기에다 이제 소전에 들어오면은 그 심리학서 세계에다 열십자를 합해가지고 지금 같은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게 그래서 이 협자로 쓰는 문자는 이제 상당수가 있는데 이제 타협, 그 협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찾으면 굉장히 많은데 그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 이렇게 찾아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타협이란 거예요. 타협하다. 이때 타짜는 원장 온당하다. 이렇게 온당할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온당할 타. 이렇게. 그 온당하게 맞이한다. 온당하게 힘을 합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온당하다.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았다는 얘기죠. 이제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양보해갖고 협의하는 걸 타협한다. 근데 타짜를 보면은 이게 온당하다 그런 뜻인데 타짜를 보면은 위에 있는 거 이게 손톱 조자거든요. 이게. 손톱을 이렇게 크게 삐친 별이 있고 세 개가 이렇게 밑에 그려져 있죠. 이것도 사실은 셋이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 손톱조라 그래요, 손톱.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자를 이제 붙여놨죠,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갑근문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여자가 머리채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 그 뭐냐면 싸움을 할 때 남자들은 주먹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자들은 머리채부터 이렇게 끌고 늘어져요, 이게.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쓰고 그 위에 손톱조 이렇게 한 거는 손톱으로, 즉 손으로 이렇게 위에 쓰니까, 여자 위에 쓰니까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그렸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여자 머리를 잡는다고 하는 거 여자를 복종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부터 집안이 평안해지려면은 여자를 복종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서 여자가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온당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붙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수리를 보면 그 얘기죠. 이게 여자의 머리를 머리에다가 왜 이렇게 손톱조차를 썼느냐면은 손톱조차 자체가 세 개를 갖다 하나로 삐친다. 즉 천진삼극을 갖다가 빛나게 한다. 즉 여자가 집안에서 삼극을 갖다가 빛나게 하는 그 자체는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타당한 거다. 타당하다, 온당하다 해서 온당할 타라고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수리로 보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하나, 둘, 셋을 삐쳤다. 그게 삐치. 근데 그걸 밑에 여자로 쓰면은 여자의 머리로다가 그 천진삼극을 갖다가 하나로 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리로 보는 거하고 그냥 문자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협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협상이란 말은 많이 쓰잖아요. 현실에서도. 예. 이때 상자는 이제 장사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장사상, 이렇게. 그러면, 어? 그러면, 자연아, 왜 이게, 이렇게, 갑자기 지금 펜이 안 나와서 그래,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돼. 장사할 상이라고 하는데, 그 장사할 상자를 한번 같이 볼까요? 는 그 위에 장사 상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원래는 그 갑골면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선반 위에다가 선반 우리 뭐 물건 올리는 선반 있잖아요. 그 선반 위에다가 기다란 항아리가 그려져 있고 그게 이제 갑골면에 나온 장사 상이었어요. 마우스가 되고 자, 그 상자의 그 갑골면을 보면은 그 선반 위에다가 기다란 항아리가 그려져 있고 이게 이제 갑분면에 나온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금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입구자를 이제 더했죠. 이제 입구자를 더한 건 뭐냐면은 뭐 입으로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뭐냐면은 선반 위에 놓여진 기다란 항아리 그 이제 팔아먹기 위한 거죠 이게. 그래서 장사한다. 그래서 거기서 장사할 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나왔는데 그 상자의 그 형태를 보세요 이게.
요게 이제 돼지의 머리 두잖아요. 이게 돼지의 머리 해. 이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돼지의 머리. 예? 근데 여기 돼지가 숫자로만 1, 6세 6이잖아요. 이게 지금. 진짜 수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 형태 그대로 본다면은 여선육. 이게 돼지가 머리니까 여선육이죠. 여선육과 그 안에 여덟 개, 8, 9. 자, 이게 여선육을 돼지의 머리니까 여선육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벌경자, 클경자라고 했고, 근데 요걸 여기까지 하면 여선육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여선육에다가 클경자, 그 다음에 여덟 팔자, 그 다음에 입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머리 위에는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북부 여기에는 팔자가 들어있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입구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6과 8이라는 이제 그런 그 수리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문자 형태 그대로 본다면 여선육 속에 8, 9를 품은 거예요. 여기 8개 9를 품은 거죠. 이게. 그럼 8개 9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8개 통로를 말하는 거죠. 이게. 8개 통로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8개를 말하는 거고, 이제 인체로 보면은 이제 8등분한 상태, 8등신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6하고 8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6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칼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표면에 6개의 십자가 생긴다고 한 게. 그 6과 8은 전부 다 표면을 말하는 거죠. 근데 6은 뭐냐면은 표면으로 나타난 선, 십자가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8은 조각의 개수를 말한다. 형상의 개수를 말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리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세 번을 가려는 거죠. 이렇게 삼극이 표면으로 6하고 8이란 그 육기하고 팔상이라는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표면으로 내보내는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이게. 그 왜 내보내냐면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삼극이 삼극 자체로만 있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음과 양이 있는데 그 음과 양을 겉으로 내보낸 게 육기가 되는 거고, 그것이 그 이가 삼극에 들어있는 음과 양이 세 개잖아요. 이렇게 이를 갖다 세 번 합하면은 육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은 합하는 게 아니라 세 번 곱하면은 8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삼국수에 들어있는 음량이 활동한 건 맞는데 더하면은 6이고 곱하면은 8이 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하거나 더한다는 그 얘기는 무언가 어,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기는 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한 행동, 그걸 장사한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장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금전적인 것만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삼극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 없고 육계라는 기도 없고 그 다음에 팔상이라는 형상, 이 두 가지를 다 얻는 게 본래 장사의 요령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사를 잘해야 돼요.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에도 이제 계산할 적에 계자가 이렇게 예, 말씀원에다가 열십자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요거는 음과 양, 삼극소에 들어있는 음과 양이 이제 합하는 상태고, 그 대시자를 말한다 그랬죠. 요거는. 근데 요거는 네 개의
문을 말한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넉사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편에 보면 요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요걸 넉사자로 우리는 요렇게만 알고 있는데, 예, 요것만 넉사자로 알고 있는데, 예, 요것도 넉사자가 돼요, 이게. 그 넉사자 밑에다 입구자라서 네 개의 문, 네 개의 입, 네 개의 통로를 가리킨다. 그것이 이제 사방과 그다음에 사시, 뭐 이제 그런 걸 가리킨다. 그걸 잘 계산하는 거 이렇게. 예. 그래서 장사할 상자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협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현실에서 많이 써먹잖아. 이게 도울 조자라 하죠. 이제 서로 도와준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협력자가 들어가니까 예, 힘을 써서 도와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 왼편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조자도 되고 이게 협조할 때 조자라고 하는 게 이게 요 글자가 조자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도마조라 그러죠. 이게 지금 이게 도마조 또 발음이 두 가지죠. 도마조도 있고 또 차라고도 그래요. 이제 차라는 발음도 나와요. 여기 차, 이 두 가지 발음이 나오는데 이때 차라고 하는 건 또라는 뜻이 있어요. 또 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또 차 의미가 아니고 도마를 가리키기 때문에 거기다 힘력자를 이렇게 쓰면은 도마를 가지고 힘을 쓰는 거.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걸 차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이제 또 차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원래 요거는 요 모습이 어디에 뭘 그린 거냐면 원래 비석, 그 죽은 사람의 그 어떤 업적 같은 거, 이름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써서 이렇게 무덤 앞에다 세워놓는 그런 비석을 말한 거죠. 예. 근데 그게 무겁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못하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도와서 한다 해서 도울조라는 이제 말이 나왔는데 왜 조라는 발음이 나왔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도마. 우리가 요리할 적에 도마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죽은 사람의 어떤 그 공덕이나 이름 이제 그런 것 갖다 새긴다는 것 자체가 요리를 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요리했는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글로다 새기는 게 그게 비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도마조의 조자를 갖다가 이제 인용하게 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조자의 본래 의미는 조상인데 그게 도마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된 것은 일부 글자에서는 이 조자를 재물어 올려놓는 도마로 응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조자에다가 보이자를 이렇게 써봐요. 왼편에다 이렇게 보이자를 이렇게 쓰면은 그 요게 돼버려요. 이게. 도마조에다가 보이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 조상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죠, 조상조.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할아버지나 조상이라는 그 표현 자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도마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요리사가 이제 도마를 가지고 요리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요리를 했는지 그런 걸 갖다가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려면은 나보다 먼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걸 조상이라고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렇게 도마를 보여준다. 이게. 근데 도마를 보여준다는 걸 그 보면은 이게 음과 양, 이게 두 개, 양, V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음과 양을 가지고서 세상을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 이제
음양으로 세상을 요리하는 도구가 도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또 협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농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농자는 많이 알잖아요. 농사농. 농사 짓는 걸 이렇게 쓰더라.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걸 보면 밑에는 이제 별진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별진자가 들어가고 그 위에 곡자가 들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합해서 곡진이라 이게 곡진 이렇게. 그럼 진짜는 이게 본래 농기구를 그린 거라 했잖아요. 아까 힘력자도 이 농기구를 그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진짜도 마찬가지예요. 농기구를 그린 거다. 근데 어떤 그 우편에는 뭐라 하냐면 이게 조개가 입을 그 뭐 입을 벌리고 조개가 그 단단한 입을 벌려서 그 바깥으로 혀를 내민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농기구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개로 보는 것도 있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요 진짜 자체만 놓고 볼까요 한번 보면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엄자죠. 이게 바위염, 굴바위염. 요게 요렇게도 굴바위염이고 요거 굴바위 무언가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뭘 덮어주느냐 보니까 요걸 덮어준 거예요. 요걸. 근데 요게 뭐냐면은 사실은 오디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디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옷을 덮어준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이게 그 옷을 덮어준다는 그 말이 뭐냐면은 농사 짓는 데서 온 거죠. 이제 그 농산물들을 그 배추나 이제 그런 농작물들을 잘 덮어준다. 이제 그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굽을 꽂자. 이렇게 하면은 그거하고 요거 합하면은 이제 가뜩이나 여기에 뭔가 덮어주는 건데 그 위에 구불국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걸 농사농이라고 하게 됐다. 근데 왜 농사라고 하게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구불국자를 봐야죠. 이게. 구불국자는 이게 이렇게 가로할 자죠. 가라사대 할 자게 이렇게 가로화를 이렇게 설명한 거면 이렇게 나왔어요. 가로화를 붓으로 삼고 이렇게 구불국자의 붓수가 가로화를 이렇게 붓으로 삼고 그 다음에 두 개 낌대 그렇게 그걸 이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과 양을 세웠다. 눕힌 게 아니라 세웠다. 이제 그 얘기죠, 이게. 그리고 요거는 가로하니까 말하는 거죠. 이제 말하는 거. 말을 하는 걸 음과 양을 양으로 세웠다. 끊어지지 않게 세웠다. 쓰러지지 않게 세웠다. 그리고 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옷을 상징하는 걸 그 옷을 갖다 덮어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그거죠. 이제 생물들이 자라는 거, 농작물이 자라는 것 갖다가 덮어주는데 결국 뭐냐면 음과 양을 갖다가 제대로 세워서 그걸 잘 보호를 해주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별진이라 하죠. 이게 요 자체가 이게. 근데 왜 별하고 농사 짓는 거 연관을 시켰느냐면은 그 별은 어둠을 갖다 밝히는 거거든요. 밤중은 어두운 밤을 갖다 환하게 밝혀주는 건데 그게 농사 짓는 거고 같은 걸 본 거죠. 농사 짓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땅, 죽음의 땅에다가 생명의 싹을 심는 거거든요. 즉 어두운 밤하늘에다가 빛을 갖다 비치는 거하고 똑같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